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찰나에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아니 장 선배는 늦게 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취재하다 늦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이해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네. 찐빵처럼 아, 따끈따끈한 소식을. 예. 알겠습니다. 아니, 잔뜩 제가 기대하고 기다렸어. 경향 TV 오려고 딱 나오는 찰나에 김소연 변호사가 해임됐다는 그러니까 기사가 소식이 또 나왔어요. 속보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또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전화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좀 길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더 시청자 이상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취재의 달인 장윤선 기자의 현장 막정 막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네. 재판과 특검. 입니다. 들으면 바로 하시죠. 심장 떨리는 단어들이. 아니 근데 다 네. 떠나서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 변호인이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 없을 그러니까요. 정도예요. 네. 벌써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에 앞서서 이병철 변호사 바로 또 그 전에 앞서서도 갑자기 제가 정준길 변호사가 네. 있었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벌써 세 번째 바뀌는 거고, 그 김소연 변호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봤더니 아마도 이거는 단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늦게 온 단독. 사실 이 김소연 변호사 대전에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전에 있으면서 속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이 생각보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또 창원을 다녀왔는데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멉니다. 멀어요. 네. 멀고 대구까지는 그래도 기차가 자주 있는데 창원이 이 창원은 기차 편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근데 버스 타고 대구 가서 대구에서 또 하려면 이것도 또 수월치 않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좀 접견이 어렵다. 이제 구속되면 네. 그다음에 내가 접견은 못 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명태균 씨는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 계속 뜻은 있다, 할 수는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명태균 씨는 그거 사임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접견을 거예요. 자주 못 온다는 그렇습니다. 것은 곧 이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창원 지역에서 김소연 변호사하고 같이 파트너를 맺고 활동하는, 그러니까 네. 저 접견도 다니고 뭐 그 뭡니까 그 검찰 조사에 같이 입회도 하고. 네. 입회도 하고 뭐 이런 남 변호사님 계시는데, 남 변호사님도 나 혼자 못한다 이거, 그리고 언론 대응을 누가 해줘야 된다 이 사건은. 그랬더니 나 지금 무료 변론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둘이 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 없어도 된다. 그럼 사실상 교체군요. 그렇죠. 교체인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오늘 남 변호사님이 또 그 접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만나서도 빨리 사임서를 발송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사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임을 명백하게 하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사건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권하고. 네, 민사소송으로 뉴스토마토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 김 변호사 생각은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이 구속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거고, 나중에 그 정치자금법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민사는 해도 늦지 되고 않다. 늦지 네. 않고, 그리고 언론 대응 뭐 뉴스토마토 가지고 싸우는 게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본인과 네. 관련된 이 지금 정치자금법 사건을 잘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뉴스토마토 이 표현을 제가 옮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뉴스토마토 네. 사건을 맡아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 뭐 지금, 그리고 사실 핵심 쟁점이 9월 5일자의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그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네. 화면이 있고, 그리고 그 텔레그램 캡처의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창원 의창에서 지역구를 김해 갑으로 옮기고 옮기고 만약에 부족하면 대통령의 맞춤형 공약을 뭐 준비하겠다. 요게 이제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김소연 변호사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텔레그램 캡처가 있냐 없냐, 없으니까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소송을 해도. 그리고 언론을 그냥 공격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서 이 사건을 막긴 어렵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싹 다 이거 뉴스토마토한테 대단한 희소식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건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변호사 판단은 그렇게 네.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명태균 씨는 그 뉴스토마토를 공격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이거는 온당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을 상대로 싸울 이유는 없고 지금 이 와중에 뉴스토마토 그때 캡처 화면이 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목소리가 나와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검찰 조사 받으러 들어갈 때 변호사하고 피고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작전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진술 거부하자. 들어가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면 알았다고 하고 들어간 다음에 명태균 씨가 예. 더 얘기를 많이 하는. 아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사에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아니 하고 그런 있다. 기사가 일부 나오고 있어. 네. 뭐 검찰에서 그렇죠. 무슨 얘기했다. 벌써 뭐 기사 있다. 나오고 네, 있어요. 그게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구속적 부심 심사 받으려고 맞아요, 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제발 이준석 얘기, 김종인 얘기, 윤석열 대통령 얘기 이런 거 하지 마라. 실명해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된다라고 하고 그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변호인들은 그러니까, 걱정이 네. 되잖아요. 앞으로 그 법률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명태균 씨가 나는 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아 무섭다. 아니 가만 있어봐. 네. 이거 뭔가 좀 심상치 그러니까, 않게 네. 들려. 예. 예. 나는 다 계획이 있다. 아니, 왜냐면 법적인 네. 계획이 그래서 아니라 제가- 정치적 계획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 무료 변론 하겠다는 두 명이 누구냐. 그러니까요. 그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명태균 씨 변론을 맡아보고 싶다는 법조인이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브로커도 아니고 그렇죠. 예. 명태균 씨한테 직접 연락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 자기도 모르겠대요. 아, 말은 누구를 그렇게 선임할지에 하는데 대해서는, 네. 누구를 선임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남 변호사의 입장은 김소연 변호사가 그동안 언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파트너로 둘이 같이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나 혼자 못한다. 그건 못한다. 예, 예. 일단 기록이 지금 벌써 20건이 넘어가고 있대요. 그리고 증인 신문만 해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거를 변호사 혼자서 감당할 감당이 수가 안 된다. 없고 예. 그리고 무료 변론 하겠다는 사람 누군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본인은 일단 사임하기로 했다. 내일 딴 사건 변호하러 간다. 벌써 그럼 일단 끝났구만. 취재 편의점 내일 8시 반에 김소연 네. 변호사 오기로 하셨습니다. 예, 내일 아침 8시 반 취재 편의점 여러분 예,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냐면 저희가 2주 전인가요? 그날 김소연 변호사 선임 내용을 전달을 해주면서 황우여 대표가 속한 로펌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죠. 그 명태균 씨가 성곽 안에 들어와서 꽁꽁 싸매질 거다 그런 전망과 관측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서 큰 변수가 돌출된 겁니다. 지금. 아니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사건을 로우키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 일반적 예측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변호사 선임이 되자마자 김소연 변호사가 새로운 폭탄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우선 모든 화력을 이준석 저격에 그렇죠, 네. 지금 나가는 날까지도 이준석 저격하고 계시거든. 이게 변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언론 출연도 꽤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명태균과 뭐 김건희 여사 이런 것보다도 이준석과 김소연 뭐 이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구도가 맞아요. 예. 분석이 돼가고 또 어떻게 보면 김소연 변호사는 자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보기에 정치적 부담이 오히려 더 커져서 이것이 혹시 김소연 변호사 사임의 배경이 아니냐 하는 게 궁금한 대목이죠. 근데 김소연 변호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뎁스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언론 보도에 안 나온 거 말씀을 좀 드리면 김소연 변호사 본인 스스로는 여론 조작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하고도 연동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는 과정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과정. 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 당선됐던 그 과정 네. 이런 등등에서 이 명태균 씨가 그 소위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판을 짜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알게 되잖아요. 변호인이면. 그런데 이게 알려지는 거를 원치 않았던 것 같다.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명태균 씨가 정말 애정하는 두 정치인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고 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었어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본인이 내렸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이제 끈이 끝났다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이 명태균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인생을 바꾼 뭐 5인방 뭐 이렇게 뭐 명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 김영선 의원, 자신의 딸 그 5살짜리 딸 황금이 네. 그리고 김종인. 김종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제 친한 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으뜸이 누구냐 하면은 김영선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김종인도 만날 수 있었고 김건희도 만날 수 있었고 윤석열도 만날 수 있었고 뭐 김무성도 만날 수 있었고 오세훈도 만날 수 그러니까 네. 김영선 손잡고 온갖 정치인들을 주요 정치인들을 다 만났었기 때문에 이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말. 말. 네, 말을 그러니까 타고 오토모 달려야 치는 돼. 거죠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빨리 달려 채찍질을 주마가편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가슴이 네. 아픕니다. 여하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취재했을 때 김영선 의원을 명태균 씨는 6선에 그러니까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6선의 여당의 국회의장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만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처럼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을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을 만들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었고 창원과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창원 산단도 본인이 기획을 하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죠. 이권 개입한 거 뭐 인사 개입한 거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걸 판을 짠 사람이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명태균 씨는 이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정치의 영역이 있었고 또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의원도 쭉 그동안 있었던 취재 내용을 이제 구술에 쫙 해가지고 엮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 깜이 아닌데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 깜이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깜은 아니니까 2년짜리 개헌 대통령을 하고 물러가라. 만들어서 물러나게 그렇죠.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을 해서 4년 중임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준석 처음에는 김웅 의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김웅 의원은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해서 못 만나서 메이킹이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김영선 의원을 그렇게 하듯이 통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대한 꿈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구는 권력 채권 이런 표현을 쓰기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명태균의 꿈은 크고 창대했다. 예. 그중에 김영선도 만들고 윤석열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네. 이러면서 자신이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그림자로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행세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취재할 때 명태균은 돈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돈 받은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조사 비용 조달한다는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예, 그렇긴 한데 뭐 예비 후보들하고 돈 거래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하면 돈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원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 마각들이 이제 다 드러나고 있고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나오지 않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조금만 네. 더 나오고 나면 국정농단의 얼개가 대충 맞아 떨어져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김소연 변호사의 사임으로 아마도 그남 미소 짓고 있는 사람 딱 한 명은 떠오르잖아요. 아, 그럼.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게 오늘 사실 사임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방송 출연해가지고 변호인 중에 하나가 돌출 행동을 보이면서 골대 방향으로 골을 몰고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골을 먹히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김수현 변호사는 이준석을 끌어안고 농계 작전을 하고 이준석은 윤 대통령을 끌어안고 농계 작전을 하고 네. 이게 요즘 이 정치판 돌아가는 일반적 행태입니다. A는 B를, B는 C를, 물고. C는 D를 예.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도는 이게 이제 그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저는 집단 농계 사건이라 그래. 집단 농기 사건이다. 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 그렇지. 진주 난강에서 벌어진 건 2명밖에 없어서 외장 한 명 끌어안고 이제 네. 그걸로 끝났어. 네.
그게 처음이자 끝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한 명이 빠지면은 거기에 그 코끼리는 또 한 명이 가서 풍덩 빠져. 그 다음에 또 빠져. 그래서 이건 집단화된 농계 작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수현 변호사 오늘 나가는 날까지 저격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을 통한 김 여사 스토킹 사건이다. 아, 이렇게 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성격 규정이에요. 맞아요. 네. 이렇게 보면은 악의 축은 이준석이고 네, 가해자는 이 사건의 이준석이고. 몸통이자 네. 종결자는 이준석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준석은 그럼 난 뭐 깔 거 없나? 또 이래. 네. 이게 바로 물고 물리는 집단 농계 작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린 이준석이 지난주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입국한 다음에 결국은 포항시장 공천이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도 대통령 부부가 개입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실제로 경북 포항시장 공천을 얘기하면서 이강덕을 컷오프시킨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마치 영향이 있던 것처럼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도 오늘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충격적이라고 하면서 공당의 공천이란 것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여권의 후보로 시장이 된 사람이 이준석이 꺼내놓은 물에 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강덕 시장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정치 컷오프 부판에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컷오프 그 저기랑 비슷해요. 그 강원지사 김진태 지사. 컷오프 네.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저 누구야 이강덕 포항시장은 누구죠? 당시 그 포항 대구 경북 그 위원장 지역위원장인 김정재 의원하고 사이가 네. 매우 안 좋다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사람을 컷오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것은 김건희 여사도 같은 생각이었고 실제 컷오프가 됐고 그리고 두 사람이 원하는 문모인가요? 민모 너무 등장인물이 네네. 많아가지고 문모였던 것 같아요. 예, 기억에. 그분을 맞다면. 네. 이제 세우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다시 살아와서 지금 포항시장이 된 이런 케이스인 건데 저는 이뿐만 아니라 도처에 지금 보면 그 김은혜 경기도지사 건도 이미 빠진 자리에 안철수 그렇습니다. 의원을 보내고 예를 들면, 뭐 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도 지금 7, 8건이 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7, 8건이 유행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분야별로 무속인 7, 8건 7, 8명 그다음에 여기도 분야별로 아니면 2만 건. 아니, 명태균 씨가 돈 낸 사람도 7, 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세 명인 거기도 줄 알았는데. 8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숫자 8을 계속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전방위적인 선거 국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사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파문이 커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론도 합니다. 지도 펴놓고 다 한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기초단체장까지 김태우 줘라, 김영선이 해줘라 네. 이런 방식으로 특정 이준석 대표가 한 말입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기자들을 상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지표는 대선 기여도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고 이를테면 우리 내외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이게 평가의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 공당의 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뭐 여러 가지 그 뭐 지표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대중의 리더로서 공직 진출을 해도 좋은 만큼의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는 건지 후보 검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지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말고 그 경선에서 기여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다 이런 방식으로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네.